4.3 지배방정식과 무차원화. 지금까지 지배방정식에 대해 가지고 무차원화 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3장에서 지배방정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유체유동에서의 지배방정식,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 나베스톡스 방정식이겠죠. 이와 같이 지배방정식이 있을 때는 우리는 이 문제를 더욱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앞의 문제를 유체유동,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사용해서 지배방정식을 복잡한 식인데 이것을 간단히 하면 다음처럼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하고 하는 과정은 5장에서 우리가 다룰 겁니다. 특히 5의 3절에서 다루는데 지금은 그냥 그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간단히 하면 연속방정식은 없어지고 어쨌든 운동량 방정식은 이렇게 단순화된다라는 것까지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배방정식이 이와 같이 주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속도분포 U가 Y의 함수죠. U가 Y의 함수인데 이렇게 Y에 대해서 2개일 때는 두 개의 경계 조건이 필요합니다. Y = 0, 아래와 위에서의 속도. 자, Y = 0에서는 평판이 정지해 있으니까 U는 0일 것이고 우리가 점착, 노슬립 컨디션을 사용하면 U는 0이고 위의 평판은 U의 속도로 움직이니까 여기서의 유체의 속도도 역시 U의 속도, 이런 속도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앞에서 생각했던 문제, 평판을 움직이는 문제에서 지배방정식을 이렇다는 것을 알고 연속방정식이 이렇다는 것을 압니다. 이 방정식은 물론 간단하기 때문에 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해를 모른다고 생각해서 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푸른 모든 유체학의 문제가 이렇게 지배방정식이 간단한 경우는 아니니까요. 요거에 대해서 다음 넘겨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미분 방정식을 풀지 못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 간단해서.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유동이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복잡한 경우를 다루기 전에 아주 간단한 쉬운 경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풀지 못한다면 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이제는 이 U가 뭐의 함수인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Y에 대해 미분하는 것이니까 Y의 공간 좌표의 함수겠죠. 그리고 이 유체의 유동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메타가 뭐가 있느냐, 답을 내가 보여줬는데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H, U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을 적고 나면 이제는 이 문제는 수학 문제가 되겠죠. 단순한 수학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이 이 U를 푸는데 관련되는 함수가 Y, 이와 같이 지배방정식뿐 아니라 경계조건에서 나타나는 파라메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U가 10이냐 100이냐에 따라서 속도분포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속도가 U가 달라지겠죠. 그런 파라메타를 여기 적었습니다. 여기 요거 그 세미콜론 한 이유는 얘기했죠. 요 Y는 공간 좌표고요. 그 다음에 UH는 파라메타, 이 속도 U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메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배방정식을 안다면 우리는 이 U가 YUH의 함수라는 걸 압니다. 앞에와 다르죠. 앞에 물리적인 현상만 갖고 하면은 이 U는 로와 뮤의 함수, 이런 거의 함수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타당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이죠. 우리 기계공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을 풀면, 이 문제를 풀면 완전히 수학적으로 푸는데 이 수학식에 로나 뮤나 안 들어있죠. 그 말은 이 U가 로 뮤의 함수가 아니고 바로 요거의 함수라는 것을 압니다. 이 지배방정식을 풀 줄 모른다 하더라도. 따라서 이와 같이 하면은 우리는 더 많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요거 지배방정식을 풀 능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두 질문이 있었죠. Q가 어떻게 되느냐?
전달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아래 평판에서. 이러면 우리는 이미 이 Q는 0에서 H까지 U, dy라는 것을 알고요. 타우 제로는 U, mu, du, dy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Q는 뭐의 함수고 타우 제로는 뭐의 함수가 될까요? F 이거는 뭐의 함수고 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합니다. U가 YUH의 함수라는 것은 알죠. 근데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을 적분하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Q는 U량은 F9UH가 되겠죠. Y가 없어지죠. 왜? 적분하고 그 Y에 H를 대입하니까 Y는 나타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전달 능력도 마찬가지죠. 아까 앞에서도 했죠. 요거의 함수인데 미분한 다음에 Y를 제로를 대입하니까 더 이상 함수에 나타나지 않는데 요거는 뮤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뮤 함수네요. 타우 제로는 뮤에 관계가 되네요. 왜? 타우 제로 U 자체는 뮤가 없지만 타우는 정의식에 의해서 du, 뮤, du, dy니까 뮤가 이렇게 붙겠네요. 따라서 이제는 지배방정식을 알면은 우리는 Q는 이렇다는 거, 타우 제로는 이렇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부터 앞에 1번, 2번, 1번은 이미 했고요. 이렇게 된다는 것을 했고요. 2번에 대해서 속도 U를 2배라면 HU 각각을 2배를 할 때 Q와 타우 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자 한다고 그랬죠. 앞에서는 실험을 해야 된다 했죠. 지금 봅시다. 알 수가 있는지. 자, 먼저 U랑 Q가 어떻게 됐나요? UH의 함수네요. 그러면은 U가 2배가 되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H가 2배가 돼도 모르겠는데 요거는 답을 알 수 있죠. 로가 2배가 되면 상관없죠. Q는 동일하죠. 뮤 상관없죠. 알 수가 있죠. 타우 제로에 대해서도 볼까요? 타우 제로도 마찬가지죠. UH가 바뀔 때는 2배가 될 때는 모르지만 로가 2배가 될 때는 타우 제로는 그대로 무관하니까. 근데 뮤가 2배가 되면 타우 제로는 어떻게 되나요? 비례하죠. 2배가 되겠죠.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식을 못 풀더라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식 4의 34에서 다시 보면은 U랑 Q는 밀도와 점성계수와 무관하죠. UH의 함수만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실험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밀도와는 무관한데 뮤에 대해서는 비례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뮤에 대해서는 2배가 되면 전달은 2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배방정식이 있고 없고 차이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 방정식을 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걸 여기에 대해서 많은 답을 할 수가 있겠죠. U와 H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없지만 로 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알려면 지배방정식을 풀거나 실험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앞에 내용입니다. 지배방정식을 모르는 경우와 지배방정식을 모르고 물리적인 이런 거에서 이게 속도분포가 뭐의 함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랑 지배방정식을 알고 이 지배방정식이 나타나는 U가 뭐의 함수이다 하는 것이랑은 천지 차이가 있는 거죠. 더 많은 정보를 여기서 제공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역시 이것도 실험을 한다든지 2단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지배방정식을 무차원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배방정식 자체를 무차원화하면 또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배방정식이 이렇고 경계조건이 이렇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지배방정식을 무차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imension, Non-Dimensionalization 이라고 해. 무차원화, Non-Dimensionalize 하면은 무차원화하다, Non-Dimensionalize 또는 Dimensionless, 무차원, 차원이 없는, 그러니까 무차원화하면 Non-Dimensionalization, 무차원화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 그림 4의 1 또는 이 경계 조건에서부터 우리는 뭐 길이가 하나밖에 없죠. 특성 길이. 이 유동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길이는 h겠죠. 이 높이, 폭, h가 또는 식에는 길이 차원은 요 하나밖에 안 나타나죠. 따라서 특성 길이는 뭐 h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길이라고 보면 유동을 이 속도 분포를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길이는 h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특성 속도를 제일 잘 특성 짓는 것은 u가 있으니까 따라서 이 h와 u가 특성 길이 characteristic length와 characteristic velocity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다음처럼 무차원을 하도록 합니다. 자, 무차원을 어떻게 하느냐? y를 무차원할 때 특성 길이 h로 나누면 y 스타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u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u 스타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무차원으로 변수 치환이죠. 무차원으로 나타낸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d제곱 u dy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d제곱 u에다가 uu 스타를 대입하면 되겠죠. u는 요거 곱하기 요거, y는 요거 거꾸로 하고면은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런데 u와 h는 y 소문자 y 무관한 상수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고요. h제곱분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d제곱 u dy제곱이 이꼴 0이란 식은 이거 이꼴 0인데 이거 0 아니죠. 따라서 요게 0이 돼야 되겠죠. 요게 무차원화된 지배방정식을 무차원화한 식이 되겠습니다. 예, 따라서 지배방정식을 무차원화하면요, 요 식이 되게 앞에 그 필요 없죠. 뭐 붙은 거 요런 식, 즉 요 식은 변수 치환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만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경계 조건도. 왜? 우리가 차원이 있는 식은 u가 y 함수지만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무차원화된 식은 u 스타가 y 스타의 함수죠. 그러면은 경계 조건도 u 스타와 y 스타가 어떨 때 나타내야 되겠죠. 그럼 이와 같은 경계 조건은 어떻게 바뀌겠나요? y = 제로라는 것은 y 스타는 어떻게 되겠나요? y 스타도 제로죠. 그때 u가 제로라는 것은 u 스타가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쉽게 y 스타가 제로일 때 u 스타가 제로. 이 식 자체가 u 스타가 y 스타의 함수이기 때문에 경계 조건도 그런 식으로 나타내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y = h는 y 스타는 얼마인가요? y 스타의 정의식을 알면 되죠. y 스타는 h분의 y니까 y가 h면은 h1이죠. 1일 때 y 스타가 1일 때 u 스타는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처음 보면은 익숙하지 않더라도 금방 이해되겠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배 방정식도 무차원화할 뿐 아니라 경계 조건도 무차원화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배 방정식을 변수 치환, 이렇게 치환했다 이래 보면 됩니다. y 스타는 h분의 y라는 변수와 u 스타는 u분의 u라는 변수로 치환했다. 이게 무차원화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고요. 요 식이 완전히 수학적인 문제가 되겠죠. 이제 1단계에서 내가 또 물어봅니다. u 스타가 뭐의 함수일까요? 뭐의 함수일까요? 당연히 y 스타는 적을 수 있어야죠. 좌표니까. 파라메타는 뭐가 되나요? 없네요. 0, 0, 1, 1, 1, y 스타만의 함수죠. u 스타는 y 스타. 네. 역시 이 미분 방정식을 못 푼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속도분포 무차원화 속도 u 스타는 y 스타만의 함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좀 다르죠 또. 자, 4의 39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방정식은 쉽기 때문에 풀기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것은 이 방정식 형태가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못 푼다. 이거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중학교 한 3학년 실력이다. 어쨌든 우리는 더 복잡한 식을 나중에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4의 39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결론을 얻은 다음에 앞에 1번 문제, 2번 문제 Q가 뭐의 함수냐, 타워 제로가 뭐의 함수냐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Q는 뭐의 함수입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답을 다 보여줬습니다. 자, 제로에서 H, U, dy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U 스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U를 UU 스타로 나타낼 수 있겠죠. dy를 y 스타가 h분의 y니까 dy는 y 스타 h가 되겠죠. hy 스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나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제로에서부터 적분 요거 뭐에 대한 건가요? y 스타에 대한 거죠. 그러면은 제로에서 y가 h면은 y 스타는 1, 요거 1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u와 h는 바깥으로 나와지겠죠. 그런 다음에 제로에서 1까지 u 스타 dy가 되겠죠. q는 자, 여기서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q 나누기 uh는 제로에서 1까지 u 스타 dy 이렇게 되겠죠. 자, 이쪽은 다 무차원이죠. 다 무차원을 계산하고 나면 숫자가 나올 겁니다. 이것도 무차원이죠. 무차원 q 스타가 되는 거지. q를 uh로 무차원한 q 스타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uh분의 q는 결국은 단위 길이당 무차원 유랑이죠. 여기 단위 길이당 유랑이고 여기 u h 곱하기 1이 있다면 역시 단위 길이당 무차원화된 q 스타로 나타내면 q 스타는 제로에서 1까지 u 스타 dy 이꼴 c1이 되겠죠. 이거 적분하고 나면은 u 스타가 f y 스타만의 함수잖아요. 따라서 적분한 다음에 그 y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상수가 되죠.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상수가 되겠죠. 즉 무차원 유랑 q 스타는 상수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역시 전달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볼까요? 답을 먼저 사실은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단계를 볼까요? 정의식이죠. 근데 이 u에다가 u 스타를 넣고 y에다가 hy 스타를 넣으면은 y 스타는 0이 되겠고 이렇게 하면은 hy u는 나오고 du 스타 dy 스타는 이건 또 대입하면 상수가 되겠죠. 그런데 요거를 이쪽으로 나누면 h분의 u 타우 제로는 이건데 이거는 무차원이니까 이것도 무차원이죠. 따라서 이것을 타우 제로 스타라고 하면 무차원 전달 능력이 되는 거지. 타우 제로를 요걸로 무차원 전달 능력입니다. 근데 이 무차원 전달 능력이라는 것은 뭐의 함수? 이건데 다 계산하고 그러면 상수가 되겠죠. 즉 타우 제로 스타는 C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차원으로 우리가 지배방정식 자체를 이제 무차원화했죠. 지배방정식 자체를 무차원화하면 우리는 이 무차원 지배방정식을 풀지 못했다 하더라도 더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Q는 C1UH라고 적을 수 있을 것이고 요 식은 타우 제로는 C2H분의 U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제 앞의 1번, 2번, 1번은 뭐 당연히 이런 함수로 나타냈고요. 이거 다 답할 수가 있겠죠. U가 2배가 되면 Q가 어떻게 되나요? 비례하네 2배. H가 2배가 되면 Q도 2배. 로가 2배가 되면 Q는 동일하고 U가 2배가 되면 Q는 동일하고. 자, 타우 제로는 또 어떻게 볼까요? U가 2배가 되면 타우 제로는 2배. H가 2배가 되면 타우 제로는 2분의 1. 로가 2배가 되면 타우 제로는 동일. 뮤가 2배가 되면 타우 제로는 2배. 이런 많은 답을 할 수가 있죠. 즉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배방정식을 알고 이 지배방정식의 무차원화된 지배방정식을 적을 수 있으면 우리가 답을 못하는 실험을 하거나 이론적으로 해석적으로 구하거나 할 줄 모르더라도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실험을 하든지 지배방정식을 풀면은 정확한 상수 C1, C2 정확한 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풀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많은 정보를 앞에 2배 다 설명 다음 부분이죠. U랑 Q는 밀도와 무관하고 U와 H는 비례 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전달능도 마찬가지 타우 제로도 밀도와는 무관하고 밀도와는 무관하네요. Q는 밀도와 점성 이거는 밀도와는 무관하고 U와 U에 비례하고 H에 반비례한다. 알 수가 있죠. 네. 지배방정식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훨씬 못 풀더라도 훨씬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고 또한 이 지배방정식 자체를 무차원하면
차원 해석과는 조금 다르죠. 결국은 비슷한 맥락이 있지만 지배방정식 자체를 무차원화하면 또 역시 더 많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무차원화된 지배방정식 하는 것이 더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자, 4.3의 3절은 지배방정식의 해. 우리 지배방정식 풀 수 있는 경우는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쉽죠? d제곱 u 스타 dy 스타 제곱 이퀄 0을 두 번 적분하면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경계조건 대입을 하면 C3는 1이고 C4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해를 구해보면 u 스타는 y 스타 즉 u 스타라는 것은 이거는 h분의 y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거로부터 q 스타는 u 스타는 y 스타니까 적분함 대입해서 적분함 2분의 1 따라서 UH분의 Q는 2분의 1이라는 것을 아까 전에 모르는 상수 지금 해를 구하면은 해를 구했을 때는 이것을 쉽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전달능력도 마찬가지죠. DY 스타인데 U 스타가 바로 Y 스타니까 1이 되고 따라서 이건 1 이런 결과는 최종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물론 차원이 있는 형태로 나타내면은 Q는 2분의 1 UH, 타우 제로는 이렇게. 그 다음에 U 스타는 Y 스타라는 것은 차원이 있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 결과는 물론 우리가 지배방정식을 풀 수 있을 때는 무차원화된 지배방정식을 풀어서 나타내나 원래 차원이 있는 D제곱 U, dy 제곱 이꼴 0을 풀면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거기로부터 바로. 그러니까 무차원에서 얻은 결과나 차원에서 얻은 결과는 같습니다.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배방정식을 풀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배방정식이 쉽다. 지배방정식은 차원이 있는 형태로 표시된 지배방정식을 풀거나 무차원으로 바뀐 지배방정식을 풀거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배방정식을 풀 수 있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지만 일반 해석 방법이 이렇게 지배방정식을 무차원화함으로써 이 무차원화 속도분포 U스타가 뭐의 함수다 여러 가지 파라메타를 줄여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또 이와 같은 것을 뒤에서 또 이용하게 될 겁니다. 예, 표 4의 1에 유동 해석 방법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자, 이런 문제, 애초에 이런 문제였죠. 이렇게 U 땡기면 속도 분포가 어떻게 될까? 지배방식을 모르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Y 함수 읽고 UH, 로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런데 실험을 할 때 이거 자체를 그대로 하지 않는다 얘기했죠. 못 푸는 경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원 해석을 해야 되겠죠. 버킹엄의 파이 정리를 하면 이 관계되는 파라메타를 무차원수 사이의 관계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요거로. 이것을 이용해서 이 식과 이 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에 대입을 하면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파이1과 이런 차원 그대로 나타낸 것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차원 해석을 지배방정식을 모르는 단계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차원 해석을 해서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지배방정식을 아는 경우에 원래 지배방정식 그대로 하면은 이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로 해석하면 조금 더 파라미터가 많아지겠죠.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지배방정식 자체를 무차원화합니다. 무차원화하면 우리가 얻는 결과는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Q스타와 U스타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다시 말하면 차원이 있는 형태로 나타내면 U분의 U, Q, 타우제로 아주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배방정식을 아는 경우에는 풀지 못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아주 간단한 형태로 알 수가 있겠고 내가 수학 실력이 좋아서 이 미분방정식을 풀 수 있다면 지금 문제는 쉬운 미분방정식 형태니까 이렇게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모르던 값을 다 알 수가 있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결과는 이거 또는 차원이 있는 형태로 나타내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까지 내용으로는 어떤 문제를 해석하는데 지배방정식을 모르는 경우와 지배방정식을 알고 있는 경우는 천지 차이다. 지배방정식을 알더라도 그것을 차원 해석해서 무차원화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물론 지배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을 때는 뭐 똑같습니다. 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